안녕하세요, 새우푸더볼입니다. 토트넘이 레스터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즌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은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고 포스테코글루가 전술에서 꼭 수정해야 할 5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포로와 우두기는 공격할 때 공격수 위치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이고 경기 때는 이런 식으로 풀백을 올려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포로는 공격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유의미한 장면들이 나왔고 결국 득점까지 만들었습니다. 포로의 공격적인 공격 가담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도기는 공격력이 장점인 선수는 아닙니다. 우도기는 박스까지 볼을 가져가는 것을 잘하는 선수이지 공격 진영 좁은 공간에서 세밀하게 볼을 다루는 선수는 아닙니다. 우도기를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적으로 쓰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플레이는 그의 장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간 풀백으로 인해 역습 시 후방에서 수비 부담도 심해지고 그렇다고 풀백들이 올라와 있을 때 풀백들의 수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부분 전술도 없습니다. 그리고 풀백들도 수비 복귀로 체력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빌드업 시 풀백들이 공격 진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 시 볼을 줄 곳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슨이 계속해서 볼을 받으러 위에서 내려와 줬습니다. 그 후 올라가서 공격 진영에서 퀄리티 있는 마무리 패스도 메디슨이 해줘야 합니다. 메디슨은 후방에서 볼을 받아줘야 하고 전방에서 날카로운 패스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메디슨에 대한 볼 전개 의존도가 심하고 메디슨도 자신의 역할이 많기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전반전에 레스터의 압박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디슨의 활약이 좋았지만 후반부터 레스터의 압박 강도가 올라가고 메디슨의 빌드업 과부하로 인한 체력 소진으로 인하여 후반전에 메디슨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메디슨은 풀백들이 빌드업 시 공격 진영으로 올라가 있기에 메디슨이 볼을 받으러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같은 미드필더인 사르의 부족한 빌드업 관여 때문에 메디슨의 부담감이 너무 커집니다. 이런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선 수비형 미드필더로 전성기 부스케츠나 로드리를 영입할 거 아니면 공격 진영으로 올라가 있는 풀백들의 위치 조정이 필수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수비 라인을 높게 형성합니다. 수비 라인을 높게 형성하는 팀은 많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의 높은 라인에서 후방에 남아있는 수비수는 항상 로메로와 반더벤 뿐입니다. 양쪽 풀백 둘 다 거의 페널티 박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을 뺏기고 상대가 역습 상황 시 넓은 뒷공간으로 킥 한 방을 때린다면 넓은 후방 공간을 센터백들이 다 커버해야 합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반더벤은 저번 시즌 넓은 뒷공간을 막으려 스프린트를 하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2번 당하여 16경기를 결장하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가 셀틱 감독일 당시 6개월 동안 6명의 햄스트링 부상자가 생겼을 때도 있었고 토트넘에서도 오자마자 6개월 동안 햄스트링 부상자가 6명이 생겼습니다. 분명 두 팀 다 햄스트링 부상자가 많이 나온 것은 선수의 불운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토트넘은 유로파까지 참여해야 하기에 더욱더 체력적 부담이 심해져서 부상 위험이 높을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비 숫자를 늘려주던가 선수들의 간격을 조정해서 센터백들의 커버 범위를 줄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경기장 사이드에서 볼을 잡기보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는 것이 위력적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윙플레이보다 침투와 박스 타격에 강점이 있는 선수죠. 하지만 지금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을 그냥 윙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사이드로 넓게 벌려서 왼쪽 풀백인 우도기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할 때 패스를 하거나 손흥민은 도쿠나 네투처럼 수비를 뚫어내는 스타일의 윙어가 아니기에 두주 수비에 막혀 그냥 메디슨에게 팩패스를 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상대팀에게 가장 위협적인 위치에서는 왼쪽 풀백인 우도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은 그냥 사이드에서 패스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손흥민의 장점인 흥민존에서 슈팅할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손흥민의 장점을 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래도 패스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에 사이드에서 유기적으로 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전반에서는 왼쪽에서 손흥민, 메디슨, 우도기가 삼각형을 만들어 몇 번 번뜨기는 장면들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브레넌 존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패스를 이용하여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드리블로 상대를 뚫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슈팅이 좋지도 않고 기본기가 좋지도 않습니다. 그냥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역습을 할 때만 위협적이지 포스테코글루가 선수들을 공격 진영으로 배치시켜 유기적인 패스를 통해 경기를 하려 할 때 브레넌 존슨은 냉정하게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사르와 포로와 함께 삼각형을 만들어 경기를 가져갈 때 부족한 기량으로 인하여 전술 수행을 잘하지 못했죠. 또 다른 윙어 선수들인 클루셉스키는 경기 템포가 느린 선수고 솔로몬은 1군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죠. 그나마 베르너가 윙에서 돌파 플레이가 괜찮은 선수이지만 이 선수는 왼쪽에서는 드리블 돌파가 괜찮은 선수인데 왼쪽에는 손흥민이 있어서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뛰면 돌파 능력이 죽어버립니다. 지금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처럼 윙어들에게 공간이 나지 않고 오직 개인 돌파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에 영입한 윗송 오도베르의 드리블 능력으로만 상대를 뚫어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현재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의 윙어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즌 토트넘은 세트피스로 16골을 실점하며 리그에서 17위, 세트피스 공격 지표도 골지로 세트피스 코치를 원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는 한 특정 분야의 코치에게 맡기는 것보다 코칭 스태프의 일원이 세트피스를 맡는 게 낫다 생각한다며 세트피스 코치 영입을 하지 않았죠. 물론 그 결정은 포스테코글루가 하는 것이 맞지만 자신의 팀이 세트피스에서 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세트피스 코치가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자신이 세트피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건 고집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13개의 코너킥 중 1개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코너킥 공격 전술이 조금 괜찮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트피스 패턴 사용 횟수는 제한적이기에 득점을 성공해야지만 좋아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스터전에서는 코너킥 이외로 세트피스 수비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에 포스테코글루의 세트피스 코치를 영입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세트피스 수비 최악의 지표를 가지고 있는 토트넘을 바꿀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전술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수비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풀백을 둘 다 완전히 공격적으로 쓰기에 그에 따른 수비 밸런스 조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냥 센터백들에게 수비는 알아서 뛰어서 막으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기에 풀백의 위치 조정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저번 시즌 후반기 전술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이번 시즌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번 시즌 첼시와의 경기에서 2명이 퇴장당해도 라인을 내리지 않았던 모습을 토트넘 팬들은 줏대 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한 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줏대가 고집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센터백들의 넓은 수비 커버 범위, 풀백들의 너무 공격적인 위치, 한 선수에게 집중되는 빌드업, 선수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플레이 등 포스테코글루는 전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내가 머무는 클럽이 두 번째 시즌에 트로피를 따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라며 자신이 했던 말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상 세오프더볼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